예, 이렇게 오후 세션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법무법인 민우회 송민아 변호사님을 모시고 주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예. 변호사님 강사님들 다 간단히 자기소개들을 좀 해주셨거든요. 네. 예,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웨비나를 보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변호사이자 변리사인 송민아라고 합니다. 현재 법무법인 민우회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 법과대학 지식재산 전공으로 공부 중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국소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NFT가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NFT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같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작권이라든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메타버스나 NFT는 이제 아직 초기인데요, 시장 자체가. 예. 예. 앞으로 이제 이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초기의 상황과 향후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NFT 관련해가지고 제일 크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법적인 문제가 저작권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제 올해 초에 도종환 의원 등 해가지고 좀 전부 개정안이 이제 좀 발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은 지금 또 현재하고는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좀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송민아 변호사님의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프레젠테이션에 또 상세하게 나올 거니까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송민아 변호사님의 프레젠테이션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NFT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한 대응 및 규제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할 텐데요. 최근에 미술계뿐만 아니라 음악계, 게임업계 등에서도 NFT에 관심이 되게 뜨겁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JYP도 K-팝과 NFT를 접목시키면서 사업을 구상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여러 업계에서 NFT를 활용한 그 사업을 영위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법적 분쟁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저작권법 관련 이슈,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미술작품이나 음원 등의 저작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 저작물이 NFT 민팅돼가지고 판매할 경우에 발생하는 저작권법 이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NFT를 둘러싼 민사 형사 책임이라든지 가상자산 관련법 이슈, 그리고 자본시장법 관련 이슈하고 기타 게임 산업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작권법 관련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되게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한테 좀 이제 상담을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저작권은 등록을 해야 발생하는 권리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이제 찾아봤는데 등록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내가 이 미술작품 등 저작물에 대해서 임의로 내가 NFT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오해해가지고 나중에 큰 곤욕을 치르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겠죠? 먼저 좀 저희가 분쟁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좀 법적인 개념이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일반론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하고 저작 재산권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저작 인격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그래서 이제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그리고 내가 이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내 성명을 표시할 권리, 그리고 이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저작 인격권이에요. 근데 저작 인격권은 내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일신 전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해서 이 나의 인격적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법리상으로 보면은 일신 전속성에 따라서 당연히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저작 인격권은 소멸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저작자가 사망한 이후에 내가 NFT 민팅 해가지고 팔았다 하면 내가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게 될까요? 근데 뒤에서 살펴볼 텐데 이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는 변론으로 하고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살펴보면은 지금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일정한 범위의 유족 등에게 그 사망한 이후에 그 사람들의 뭐 상속권자 등에게 그 저작자가 생존 시에 가지고 있었던 저작 인격권과 유사한 권리가 생기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그 법 제14조의 제2항에 따르면은 그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침해 행위를 할 경우에는 침해 금지 청구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일반론에 대해서는 살펴봤으니까 디지털 콘텐츠 작품 또는 원본이 블록체인에 직접 업로드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아까 살펴봤죠? 저작권은 그러면은 누구한테 귀속이 될까요? NFT 최초 발행자하고 원작자 중에. 당연히 앞서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작한 때로부터 그 사람한테 귀속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등록 여부하고 관계없이 원작자한테 있겠죠. 그러면 이 NFT화 된 작품들을 내가 매수했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이 아님을 좀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내가 무권리자의 NFT 민팅 발행을 했다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복제한 행위에 해당하겠죠. 하고 뭐 업로드를 했으니까 공중성 송신하는 행위에 해당해가지고 이를 뭐 마켓플레이스 등에 뭐 업로드를 할 경우에는 배포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를 전시하면은 전시권을 침해하는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작가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이제 했는데 뭐 타인을 저작자인 것처럼 기재를 했다 하면은 이제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모르고 해서 나도 모르게 이거를 침해를 했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런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NFT 발행한 거 폐기해라. 복제 전송 금지해라 라는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현행 저작권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은 형사처벌은 되지 않고 이제 합의가 되면은 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모르고 하셨다 하면 합의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경제적 이익 귀속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좀 이런 게 좀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NFT를 내가 재판매한 경우에 일정 로열티를 그 NFT 뭐 판매자 말고 원 판매자한테 지급하도록 설정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런 그 일정 로열티를 원 판매자한테 지급하도록 설정한 경우는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좀 어렵겠지만 추급권이라고 해요. 법상에서는. 이게 저작권 관련 대상물이 여러 번 누구한테 옮겨졌더라도 이거를 추급해가지고 원 저작자한테 이게 뭐 원 저작자가 맨 마지막 사람한테 추급해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해서 추급권인 건데 최근 뭐 미술품, 뭐 미술 작품 등에서는 이런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근데 뭐 좀 사람들이 뭐 현행 뭐 저작권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시장에서 이 추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그 셈이 돼가지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제 법리적인 의견으로는 민법상 대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해당 설정 계약은 당연히 유효하겠죠. 이제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게 그 사법상의 법률 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자기 책임하에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에 대해서 개입을 하거나 간섭을 할 수 없다라는 이제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다만 이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있어요. 70년이 지나면 그 저작권은 소멸하는데 만약에 이 추구권을 내가 70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게 설정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까도 드렸지만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누가 봐도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하면은 그건 좀 무효로 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법원을 가가지고 뭐 이게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을 함에 있어서는 그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를 볼게요. 저작권을 양도하고 그러니까 원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했어요, 남한테. 그래서 그 타인이 NFT를 민팅을 했는데 그게 막 몇백억 막 이렇게 팔렸어요. 예측치 못한 이제 현저한 수익이 발생한 거겠죠. 그러면은 원 저작자는 이거 팔지 말걸이라는 후회가 남을 수 있겠죠. 근데 현행 이제 저작권법 하에서는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현저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라도 이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이제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저작권법 이제 전부 개정안이 지금 좀 발의가 되고 있고 이제 조만간 이게 좀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발표한 그 전부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추가 보상 청구권이 도입을 이제 할 예정이거든요. 이 추가 보상 청구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저작 재산권을 양도한 이후에 계약할 때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 저작 재산권 이제 양수인한테 일정한 보상을 이제 원저작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작자한테 부여되는 권리이다 보니까 이게 사전에 이제 포기를 불가능하게 했어요. 사전에 이거 계약할 때 또 나중에 이거 현저한 수익 발생하면은 나한테 추가 보상 청구권 이제 행사하지 마라는 거를 금지시킨다는 거고요. 이제 다만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행사 가능하게끔 하는 규정이 도입 예정에 있습니다. 또 이게 알아두셔야 될 게 만약에 이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이제 도입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뭐 이 수익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법 46조의 3에 따르면은 이 추가 보상권 그 전부 개정안이죠. 아직 법 시행은 안 됐으니까 이 추가 보상 청구권 행사를 위해서 그 양수인 등한테 수익 내역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볼게요. NFT 거래 시에 뭐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라서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의견이 있어요. NFT 자체라는 개념이 생소하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충돌을 해가지고 각자 뭐 이런 의견을 내놓는 건데, 이게 어쨌든 NFT 거래한다고 해도 이 NFT 자체는 이제 저작권이 아니겠지만 그 저작물을 NFT화 시킨 경우에 이건 당연히 저작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3자 신뢰 보호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가지고 당연히 권리 변동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저작권하고 소유권하고 이게 뭔지 좀 헷갈리시죠? 저작권하고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잖아요. 말도 이제 단어 자체도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따라서 이제 완전히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각자 이제 독립해가지고 양도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작 재산, 화가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저작 재산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다만 그 그림만 너가 가져 해가지고 그림의 소유권만 양도하게 되면은 그 그림에 대해서 저작 재산권자하고 소유권자하고 분리가 되는 그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여기서 조금 복잡해지는데, 현행 규정에서 보면은 미술 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또 위 상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전시를 하는 자 또는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통해서 저작 재산권자의 전시권 및 복제권, 배포권과 같은 저작 재산권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한편, 이제 반대로 이제 소유권자의 원작품에 대한 원활한 이용을 보장하여 주고 있는 건데요. 즉 이제 저작권자하고 저작권하고 소유권 사이의 이해를 조정해가지고 서로 균형이 될 수 있는 그런 법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한편 이 저작 재산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작 인격권의 경우에는 이 공표권에 대해서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한테 저작물의 원본의 정시 방식에 대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작 인격권의 침해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개념을 NFT하고 조금 접목시켜 볼게요. 저작자가 자신의 그림을 NFT 민팅한 경우에 이걸 민팅을 먼저 하고 소유권만 양도하고 저작권은 자신이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기존의 법리가 적용이 될 거죠. 그래가지고 이 규정에 따라가지고 뭐 원본에 의해 가지고 전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유념을, 그러니까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게, 저작자가 자기가 NFT 민팅한 다음에 그거를 판매하는 거 말고,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소유자가 이를 그냥 민팅하는 경우에는, 민팅하면 어떻게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올리는 거니까 공중송식권, 그리고 이걸 NFT화 시킨 거니까 NFT 뭐 복제한 거니까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저작자가 자기 그림을 먼저 NFT 시킨 다음에 판매하는 경우하고, 뭐 그냥 저작자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그냥 소유자가 NFT 민팅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당연히 이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 분쟁 사례에 대입해가지고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중섭, 김만기, 박수금 작품들의 NFT 관련 사안인데, 뭐 이분들 뭐 작품을 뭐 NFT에 출품해가지고 뭐 경매하겠다 이랬는데, 뭐 미술계에서 뭐 위작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작권 문제 제기를 했죠. 뭐 이에 대해서 뭐 저작권자가 뭐 사전에 뭐 승인한 경우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그 이중섭, 김한기, 박수근 이 화가님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소유자가 그냥 이를 마음대로 NFT 민팅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내가 복제하고 공중송신하였다 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작권 관련 이슈는 이쯤으로 하고요. 민사 및 형사책임 관련 이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뭐 NFT 발행하고 판매 과정에서 이 NFT가 나중에 엄청난 뭐 수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제 광고하거나 암시하는 경우로 이제 뭐 여러분들은 기망을 했어요. 하면은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민법상 원칙에 따른 민법 제 110조에 따르면은 이건 사기에 따라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나를 기망하였다라는 점에서 입증을 하시게 되면은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사기에 해당한다고 하면 타인을 기망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도 되겠죠. 뭐 이렇게 판매 과정에서 재산 가치를 부풀리거나 향후 가치 상승을 광고 암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조품을 내가 이거 진품이라 가지고 속여가지고 NFT 발행한 경우에도 당연히 뭐 기망을 하였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동일하게 민법상 계약 취소가 가능하고 형사상 책임으로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NFT는 당연히 이제 가상자산이겠죠. 가상자산의 그 의미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대입해서 보면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기 때문에 NFT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이제 적용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NFT 발행자나 뭐 마켓플레이스 뭐 이런 거 판매하시는 분들을 가상자산업자로 볼 수 있을지 여부. 근데 이 관련 법에 보면은 뭐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랑 이 교환하는 행위를 알선, 중개, 대행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상자산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신다 하면 내가 특정금융정보법에 적용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 법규를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용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금융정보 분석원자로부터 감독 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고 또 뭐 해외로 뭐 이거를 판다 하는 뭐 이 NFT 관련 작품을 뭐 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금 세탁 행위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하면은 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뭐 필요한 조치를 뭐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약관상에 그런 걸 좀 규정을 시켜 주시거나 뭐 좀 정보통신 그 사업자, 서비스 사업 제공자로서 좀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되겠죠. 하고 또 중요한 게 신고 의무가 있어요. 뭐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은 뭐 관련 법에
찾아보시면 그 절차가 있으니까 그 인증을 획득하셔야 되고, 뭐 이게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에 개설된 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계좌하고 그 가상자산 사업자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계정을 통해 가지고 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마켓플레이스 운영자하고 그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가 허용되게 하였다라는 거는 이제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내가 이 특근법 적용 이제 2021년 5월 20일 전부터 NFT의 가치를 보고서 내가 이거 만들었다. 그러면 저 이제 신고 그때 의무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 뭐 5월 20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11월 20일 뭐 19일까지 그 해당 요건을 갖춰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적용 가부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이게 NFT를 증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현재는 증권형 가상자산을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는데, 뭐 한 6월 한 초쯤에 뭐 지금 뭐 가상 자산을 증권형 토큰 발행을 자본시장법으로 적용할 수 있냐 조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그 가상화폐 의 증권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검토한 다음에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뭐 만약에 뭐 의견을 내놓고 하면은 뭐 최근 미국 사례처럼 뭐 이런 소송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 뭐 미국에서 NBA 탑샷 증권이라고 얘기하면서 NBA 그 선수들 카드 있잖아요. 이거를 미국의 데퍼랩스라는 기업이 그 카드 뭐 온라인 수집 카드 판매 서비스인 이 탑샷 사이트로 그 NBA의 명장면을 NFT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한정판으로 이제 판매하고 있어가지고 뭐 이게 좀 문제가 됐는데, 지금 뭐 최근에 미국에서 이렇게 영상을 판매하는 거를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면 증권인데 너네 증권 신고서 제출하는 등의 증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어요. 아직 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냥 뭐 제가 생각했을 경우에 이거는 그냥 영상이잖아요. 해가지고 뭐 그 NFT하고 데퍼랩스 가치 상승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 NBA 가치 경우에 해당 영상의 가치하고도 이제 서로 NBA하고 영상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발행한 사람의 가치 상승이 NBA 모먼트의 가치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증권이라고 금융위원회가 뭐 볼 경우에 NFT를 증권형 가상자산이라고 볼 경우에는 뭐 이걸 지분 판매해가지고 나중에 뭐 지분 상승이 됐다라고 하면은 자본시장법에 규율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법적 쟁점에 대해 가지고 설명할 차례가 왔네요. 게임 등에서 NFT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뭐 게임 등에서 NFT 사용할 수 있냐에 대해 가지고 뭐 여러 토론 뭐 하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뭐 지금 사실 NFT를 좀 적용한 게임 제작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좀 사행성 우려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 분류를 거부해가지고 현재 좀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왜 등급 분류를 거부했냐 이거 살펴보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에 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 행위를 하거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의무가 있고, 이 동법 32조 제1항 제7호에 보면은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위해 가지고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이제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뭐 NFT를 만약에 이제 사행 행위로 보지 않고 이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이제 환전하거나 뭐 게임 내에서 이제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뭐 사행 행위를 이유로 해가지고 등급 분류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지금 NFT에 대해 뭐 투자 열기가 뭐 한창 오르고 있고, 사실 유료 아이템 아이템 뽑기 관련해가지고도 이게 사행성이다 해가지고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해서 뭐 당연히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 사견으로는 법리적인 의견으로는 NFT를 이제 황금성을 가지는 아이템이 유료 뽑기를 할 경우에는 사행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앞으로도 조금 매우 농후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NFT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까지 제 발표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송미다 변호사님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습니다. 예, 그 NFT에 관련된 법적 이슈를 잘 정리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되고 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저작권이 발생하는 그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내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나의 저작권은 언제 발생을 하느냐. 예. 얼핏 생각하면 뭔가 내가 신고를 해야만 예. 그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권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예. 좀 오시기는 하는데 예. 저작권상의 제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창작할 때부터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셔가지고 저작권 등록 안 됐네 해가지고 이를 NFT 민팅 하시는 경우를 좀 많이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또 이게 또 아까 좀 이 발표에는 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 보면은 퍼블리시티권이 조금 도입 예정에 있거든요. 사람의 음성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걸 이제 권리로 이제 보호하겠다라는 게 지금 그건데 이게 만약에 도입이 되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성이나 얼굴을 NFT화 시켜가지고 저작권이라고 볼 수 예전에는 지금은 관련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도입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를 팔았다 하면은 새롭게 도입될 저작권법에 대해서 관해가지고 규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창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창작을 한 그 순간에 내가 이제 저작권을 갖게 되는 거고요. 내가 뭔가를 창작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유명 가수였다라든가 뭐였다라고 했을 경우에 내가 뭔가를 창작하지 않았어도 누군가가 내 음성이라든가 또 얼굴 사진이라든가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 행위를 한다라든가 했을 때는 해도 이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라든가 하는 그 법에 제재를 받게 된다.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하고 또 그 부분이랑 또 별도로 향후에 도입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2조 제1호 카목에 보면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대해서 이제 이를 자기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 행위로 보고 이를 조금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예인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방탄소년단 화보집에 대해 가지고 방탄소년단 화보 같은 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화보를 발간한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법원이 이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타인의 성과에 해당한다. 얘네 이제 방탄소년단이 쌓아올린 인지도는 그 사람들이 노력과 투자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 이렇게 화보집 만든 것도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NFT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저작권법상의 이제 규정을 받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을 좀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팬심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내가 이제 어떤 계약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작권을 넘겼을 때, 근데 생각지 못한 대박이 나서 엄청난 수익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배가 아프겠지만 계약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추가 보상을 요구할 생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게 왜 도입이 되려고 했냐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갑자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국제 뭐 대회 같은 데서 이제 소설가 분이 큰 상을 받았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 책 판매 부스로 해가지고 그 출판사가 되게 큰 이익을 받았는데 그 원작자는 계약 때문에 이제 되게 뭐 자기한테 경제적 이익이 결국에 돌아오는 게 없더라 해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구름빵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불거진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원저작자의 그 창작물의 가치를 조금 더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저작자를 조금 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예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도입된 규정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NFT에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고요. 예,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것이고 예. 감성이 배제된 것이고 차가운 것인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따뜻한 법, 예. 인간적인 법, 예. 그런 뭔가 좀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그 좀 이슈가 된 이중섭, 김한기, 박수근 작품 NFT로 발행을 하겠다, 뭐 민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제지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화가 예술가의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렇죠.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예, 법적 제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NFT 거래하실 때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작품을 이제 NFT로 민팅을 하고 싶다. 근데 뭔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맺게 되면 수익을 배분해야 되고 그러기 싫다. 그래서 그 작품을 내가 약간 변형해서 좀 유사하게 변형해서 만들어서 그 정도의 가치는 안 나가더라도 그걸 가지고 내가 민팅을 하고 싶다. 이렇게 했다. 자,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제가 개념 설명드렸죠. 그 약간의 이제 개작이나 내가 뭐 개작이나 왜곡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새로운 저작물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아까 저작권 이제 개념을 설명하면서 저작권자한테는 그 자기의 원 저작물을 동일하게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권리하고 이거를 뭐 이제 개작한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제 조금 왜곡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지고 개작을 한 경우에는 2차적 저작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도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모두를 침해해가지고 형사처벌의 대상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동일권 유지에 어긋나고 그다음에 2차 저작물 권리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인격권과 재산권을 결국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네, 맞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조심하십시오. 결국 뭐 자기가 창작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법무법인 민의 송민아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문제가 NFT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은 송민아 변호사님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바쁘신데도 NFT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민의 송민아 변호사님의 발표를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